자, 북한을 탈출한 15명의 대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중국에 숨어 살면서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선택한 루트는 바로 중국에 있는 대사관을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큰 사건, 이것을 기획한 분은 인권운동가나 우리 국정원 직원이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한국인 사업가였습니다. 문 대표님은 이제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기구에 이제 받아달라. 지금 이 뭐 난민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유엔 기구에서는 곤란하다. 근데 문 대표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린 거죠. 만나자, 협상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럼 좋다. 그러면 장개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대표로 한번 만나보겠다. 그때 결심하시다고 하죠. 그냥 유엔 기구에 몰려 들어가서 그래서 탈출하자. 쳐들어와서 네. 그래서 그때 질수라도 데리고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좀 여러 사람이. 그래서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몽골로 가려고 몽골 국경 쪽으로 갔습니다. 몽골로 가기로 그럼 결심을 한 거네요. 네, 어쨌든 다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2001년 6월 26일. 오전 9시 30분이 됐어요. 가족들이 뛰어가기로 한 곳은 유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그 건물이에요. 말이 유엔이지 중국이에요. 베이징이에요. 근데 자 어찌 유엔 건물까지 간다 하더라도 난관이 4개나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건물 바깥을 지키는 경비원을 통과해라. 이거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아. 두 번째 미션. 건물에 들어갔어요. 건물 내에 사무실을 안내하는 경비원을 통과하라. 건물 내에. 자, 세 번째 미션. 야, 뭐 이렇게 많아. 유엔 사무실 있잖아요. 그 유엔 사무실을 지키는 경비원을 통과해라. 경비원을 통과해라. 어떻게 자, 이게 대문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네.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 근데 네 번째 관문이 또 있어요. 뭐예요? 유엔 건물 사무실 지키는 경비원 통과하고서 유엔 직원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은행 터는 거예요? 톰 크루즈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길수하고 길수 외할머니를 손잡고 이제 들어가고 집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자가 있습니다. 예. 그 기자가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장기수 가족을. 그래서 그 기자도 이제 세 사람 맞고 그래서 아, 기자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은 본인들은 정말 쥐약 먹고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길수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로비까지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그 방송용 카메라 큰 거 있죠. ENG 카메라 이런 거. ENG 카메라. 이런 거. 이게 내 앞을 그냥 꽉 들어갔고 한 사람은 그 프레시맨이 나를 그냥 쫙 비치는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유엔 사무실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내가 죽었구나 이제. 지금 모든 이게 3년 동안의 고생 또 이 많은 가족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일을 어떻게 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일본 방송들이었어요, 일본 방송들. 네. 보내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그게 그럼 안 아니라 돼. 유엔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취재하라고 그랬죠.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두 사람이라도 살리자. 예.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경비병이 열리는 문을 열고 있으니까 안에서 저는 계속 안 닦이지. 닦기라고. 근데 그 기자가 꽥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시 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치는데 다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쫄린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경비병, 유엔 지키는 경비병이 계속 요새 오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들락날락 하니까 구면이라? 구면이니까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들어가시죠 그랬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된 것이 거기서 밑에 공안들은 뭘 봤냐면 카메라맨을 본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거죠. 그냥 간 거예요. 아무도 제지 안 받고. 일본 취재팀이 도와준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들어와서 그때 야, 이 하늘이 도우셨구나. 나 놀랍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못 쫓아낸다. 예. 북한을 탈출한 한 가족 7명이 중국 베이징의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사무소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의 지위 인정과 한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누구야? 자, 6월 27일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최진수 북한 대사입니다. 북한 대사입니다. 무서워. 저승사자 아니야, 저승사자. 저승사자 못 맞아. I think we can only hope that China will, of course,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is is very much a humanitarian issue.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봤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꿈에도 그리던 남한 땅. 천신만고 끝에 남한 땅에 첫 발을 디딘 길수근 가족의 얼굴엔 안도와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이 박수가 절로 나오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한국 땅을 보니까 정말 인생에 처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깊다는 더 알려주었고요. 한국 가서 살아서 보든지 뭐 어떻게 강제 송환돼서 죽든지 이게 마지막 장면이다 하고 비장한 각오로 떠났죠.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성공했어. 10명이. 어마어마하다. 한국에 다시 만난 거야.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무슨 영화를 이렇게. 그러게요. 보통 일이 아니야. 대단하다. 아,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있겠구나. 16명의 대가족의 집단 탈북, 몽골 루트로 3명이, 7명은 유엔 사무소로 진입해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국 선양에서 남아있던 길수 가족들이 한국행을 시도합니다. 자, 2002년 5월 8일입니다. 야! 하지 마. 어떡해. 어머, 어떡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머, 어떡해. 속상해.
아유 세상에 이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긴박하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1년 전에 중국 유엔 사무소 그 사건은 굉장히 대단한 시도였는데 이거는 지금 3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일본 영사관으로 돌진한 사건이고 상당히 무모할 수 있는 시도였고요. 이 계획의 시작은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 그 전에 준비를 했었죠. 이 가족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 저는 계속 미국이었습니다. 10량의 이제 미국 영사관이 있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답사를 갔는데 마치 길 건너가 한국 영사관이고 옆이 이제 일본 영사관이고 답사를 갔는데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9.11 테러가 그 전 2001년 9.11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세계적인 뉴스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미국 관련된 시설들이 그냥 철통같이 험해지는구나. 근데 옆에 일본 영사관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본 영사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담 하나 경계니까 그 월담을 해서 미국에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 한미 가족을 불렀죠.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문국환 대표님은 1년 전에 만났던 그 일본인 기자에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심양에서 점심 식사를 합시다. 그 일본인 기자에게. 근데 우리 한미 가족이 양식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일식을 먹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당신이 이제 일본인이니까 당신도 한번 참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약간 시크릿 코드 같이 전달한 거예요. 누가 도청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야. 자, 문국환 대표의 연락을 받고 일본 총영사관 진입 당일 이 소식을 극비리에 입수한 기자들이 중국 선양에 도착합니다. 한미가 울고 있는 사진, 엄마가 문 앞에서 끌려가는 그 사진 한 장을 찍은 기자도 그 일식집에서 보자라는 말을 알아듣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다가 그 장면을 포착한 거고 아까 그 영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영상이 없었으면 누명 쓰고 북송됐을지도 몰라요. 아니 위치가 저격수 시점처럼 너무 완벽한 앵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미 얼굴이 가려져도 안 되고 당시 공안의 등짝만 보여도 안 되거든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멋있다. 바로 그 일본 영사관 앞이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저기를 취재 기자들을 가서 좀 사전 답사해야 되겠다. 원래는 이제 호텔에 우리 묵었었거든요. 다른 호텔에 묵었는데 기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건물을 예약을 하고 불렀죠. 이 한민회도 이제 가서 올라가서 그 앞에를 좀 관찰을 하고 이렇게. 기자들도 거기 와서 보니까 뭐 바로 코앞이죠. 정말로 앵글이 뭐 아주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관찰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죠. 지금 이 아까 한미 엄마랑 할머니는 잡혔고요. 먼저 지금 그 태준 씨랑 한미 아버지는 지금 안에 있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 종합해본 결과 일본 측에서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5명 다 다시 잡힌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이 계속 데스트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카메라 기자가 붙잡히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필름을 어떻게든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한미 가족들이 무사히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제 중국 공안에 잡히면 모두 다 이제 북한으로 송환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다 이렇게 지키면은 개최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영상이라고 봐요. 이 영상이 없었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억이 나거든요. 딱 보면은 딱 들어가는데 억지로 끌어내고 무슨 막 비명 소리 나고 그러니까 평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잔혹함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펴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도 그냥 이걸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한미 가족이 15일 만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아이고, 그때 순간 힘들다. 함께 오시죠.
어린 나이에 진짜. 길숙은 친척 5명이 중국 경찰에 붙잡힌 지 보름 만에 자유의 몸이 돼서 필리핀을 거쳐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야, 진짜 아유. 드디어 도착한 한국. 중국 경찰에 강제 연행된 후 보름 동안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에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한국 땅을 밟은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로는 많은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호기심을 느끼는 아이고야. 세상이야. 봤구나, 너. 아이고, 진짜 눈물 난다, 이거. 세상에 어떡해줘. 심속이 대단히 기쁘지요. 그때까지 가슴에 쌓였던 게 막 좀 다 풀렸거든요. 아이고. 지난 3월 대단하십니다. 대사관 진입으로 짜 기획 망명은 중국 공안당